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대몽항쟁이란 건 뭐냐면 몽고가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고 이에 맞서던 고려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고려가 몽고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항복하고 난 뒤에 고려는 그러면 원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왜? 고려는 패배했으니까. 그때 그렇다면 고려가 이러한 패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 밑으로 봅시다. 교과서는 132쪽. 자,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자, 우리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고려시대, 고려 전기 때 대외항쟁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 대외항쟁. 자, 대외항쟁 대표적으로 고려를 쳐들어왔던 부족들이 있었지. 자, 첫 번째가 누가 있었지? 거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진이 있었어. 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1차, 2차, 3차에 나눠가지고 자, 이거를 다 막을 수가 있었어. 1차 때 누가? 서희가 활약을 했고, 자, 2차 때는 양규가 활약을 하고, 3차 때는 자, 귀주대첩의 강감찬이 활약을 해서 이런 거란의 침략을 무찔렀었죠. 자, 두 번째, 거란이 나중에 힘이 약해지고 새롭게 떠올랐던 여진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여진의 침략에서는 누구를 기억을 해야 돼? 바로 윤관을 기억해야겠지. 윤관이 만들었던 새로운 무대, 바로 뭐였어? 자, 교과서를 찾아봐. 모르는 사람은. 자, 교과서 123쪽 별무반이라고 나와 있죠? 별무반. 왜? 윤관이 처음에 보병을 이끌고서 여진족을 쳐러 갔었는데 어떻게 됐어? 완전히 그냥 쳐발리고 오죠. 완전 발리고 온단 말이야. 왜? 여진족의 부대는 주력이 바로 뭐였어? 기병이었어. 말을 타고 있는 기병이었는데 고려의 주병은 그냥 보병이었단 말이야. 게임이 될까? 말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랑 땅 밑에서 싸우는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기병이 쌀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패배를 하고 나서 새롭게 만든 부대가 바로 별무반이었고, 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결국엔 여진을 무찔렀지? 하지만 이때 별무반이 여진을 무찌르고 나서 새롭게 동북구성을 쌓고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이 동북구성이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말이야. 그리고 백성들을 이곳에 이주시켜가지고 농사 짓고 살게 하려고 했는데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뭐야, 맨날 누가 와? 이때 패배했던 여진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먹을 것 좀 줘. 야, 동북구성 돌려줘. 우리 살기 너무 힘들어. 너희 말 잘 들을게. 하고 맨날 떼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야, 동북구성에서 나올 것도 없는데 그냥 줘버리자. 귀찮다. 해서 돌려주게 되는데, 이 동북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은 그 이후에 각 부족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고, 그 힘이 점점 커지게 돼서 나중에는 금나라란 나라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고려에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지.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야. 이때 고려에 집권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누구였어? 문벌귀족 세력이었었는데, 이 문벌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잃은 게 두려워서 그냥 금나라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지. 그래서 금의 4대 관계를 맺었던 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진과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뒤이어서 새롭게 쳐들어왔던 몽고의 침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13세기 초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일한 누구? 자, 칭기즈칸. 자, 네모 쳐보자. 칭기즈칸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칭기즈칸이 어디를 공격을 했다? 금을 공격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대. 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 대륙이 있으면 중국 봉토에 자, 지금 이제 누가 있었을까? 자, 여기서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금나라를 세워서 중국 본토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근데 새롭게 이 북쪽에서 몽골이 성장을 해서 금나라를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금나라는 지는 해가 되는 거고, 몽골은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이 되는 거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중국 대륙의 정세가 급격히 변하였다. 보자. 금에 복속되어 있었던 거란족은 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하였으나 이내 몽골군에 쫓기어 고려에 침입하였다. 자, 거란 같은 경우 거란이 세웠던 나라가 요나라라고 있는데, 자, 이 요나라 같은 경우는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쩌리 신세가 돼. 완전히 밀려난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을 완전히 밀어냈던 금나라가 약해지니까 이 틈을 타서 거란이 다시 꿈틀대는데, 이 꿈틀대던 거란을 누가 가만히 안 냅뒀다는 거야? 몽골이 가만히 안 냅뒀다는 거지. 그러면서 거란이 쫓기다가 어디 땅에까지 들어오게 돼? 고려 땅에까지 들어오게 돼. 자, 근데 이때 보자.
자, 이때 고려는 충분히 고려 땅에 들어온 거란들을 쳐볼 수가 있었어. 왜? 거란이 이미 진인해고 이제 거의 다 패퇴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때 몽골이 뭐라는 거야? 고려한테. 야, 너희 우리랑 같이 해서 싸우자. 너희 혼자 힘으로 막기 힘들어. 우리랑 손잡고 싸우자. 거란 쪽 다 무찔러 버리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고려는 몽골과 같이 동맹을 맺고 이제 군대를 이제 꾸려가지고 거란족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를 계기로 이제 몽골은 뭘 요구하게 되는 거야? 야, 너희 우리 아니었으면 거란한테 큰일 났어 하면서 계속해서 시시건건 간섭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몽고와의 첫 접촉이었어. 자, 그 뒤에를 보자. 자, 그러나 몽골은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고려를 복속국, 자기들의 신하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특히, 자,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야, 몽골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별로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마치 자기네 신하처럼 부려먹네? 짜증나네? 이러고 있던 와중에, 자, 몽고에서 사신이 왔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껌내 막 뜯어먹고 가. 돈 내놔라, 야, 뭐 내놔라, 막 그래서 되게 행패 부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던 이 몽골 사신이 국경지방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 자, 몽골 입장에서는 야, 고려 너놈들이 죽였지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몽골이 국교를 끊고 고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해가 언제였다? 바로 1231년.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 해야. 자, 그럼 몽골이 쳐들어오고서 고려는 이를 어떻게 방어했는지 한번 봅시다. 교과서는 133쪽을 보자. 자, 몽골과의 전쟁 보자. 자, 몽골의 침략을 맞아 북방의 여러 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자, 이때 북방의 여러 성이 존재하는 고려의 자, 특수한 행정구역, 군사행정구역은 바로 뭐였을까? 북계 동계를 칭해는 양계가 있었지. 그래, 양계 기억을 해두자. 자, 이때 집권하고 있었던 최씨 정권,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도 이를 막기 위해 방어군을 보냈어. 자, 하지만 몽골군은 셌죠?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이야. 자,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하고 충주까지 내려가려 하자 고려는 어쩔 수 없이 강화를 맺었다는 거야. 일단 항복하고 보자. 숨 좀 돌리자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몽골군은 이제 강화를 맺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는 거야? 혹시 고려가 또 배신을 때릴지 모르니까 자, 스파이들을 심어놓고 가. 이 다루가치가 결국엔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고려 곳곳에다가 다루가치를 세우고 이 다루가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고려 곳곳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몽골 본토로 보내주는 거지. 왜? 고려가 딴맘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고려는 딴맘을 먹죠? 딴맘을 먹어. 다루가치가 있었다고 해도 다 무시하고서 딴맘을 먹게 됩니다. 그 딴맘이 뭐였냐? 자, 집권자였던 최우는 몽골이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수도를 바로 옮겨버려. 강화도로. 기존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강화도 수도로 옮겨. 그 이유는 뭐였을까? 자, 일단 몽골의 주력은 뭐였어? 기병이었단 말이야. 그 기병이 활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넓은 평야나 이런 육지 지역인데, 자, 강화도로 갔다. 강화도로 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가야 돼? 자, 배를 타고서 자,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몽골군은 초원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배를 만들 줄 알까? 해전을 해봤을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는 이 몽골의 침략으로 막는 데 있어 최후의 요새였어. 자, 그래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백성들은 자, 야, 우리도 강화도로 이제 피신하니까 너네들도 알아서 야, 산속이나 이런 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야. 좀 이거는 무책임한 거지. 그래서 자, 무신 정권을 비롯한 고려 왕실은 강화도로 들어가서 안정되게 수십 년을 버틸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산성이라든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은 자, 그대로 몽골군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피해를 받게 돼. 자, 집권자들, 정권이 약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자. 한편 고려의 이러한 태도,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야, 고려놈들 결국 배신 때렸네?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지. 자, 몽골군이 다시 침략해왔다. 하지만 이 몽골의 1차 침략 때 누가 활약을 하느냐? 자, 기억해둬야 돼. 별표 쳐놓자. 자, 처인성, 용인, 오늘날 용인 지방에 있는 처인성에서 자, 김윤우가 이끄는 처인 부공민들이 몽골군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두는 거. 자, 이때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 김윤우다. 이 김윤우의 신분은 당시 뭐였냐면 승려였어. 승려 신분이었는데 군대를 이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당시 대표 군인들은 신분은 다 부공민이었다. 자, 여러분 부고 기억나지?
향부곡소에 속하는 바로 그 부곡이야. 특수행정구역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자, 이들이 여기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크게 무찌르게 돼.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부곡민들이 대단하네. 승려가 대단하다. 야, 승려야, 너는 장군 지위 줄게. 관직에 올라가라 하고, 부곡민들아, 너희 부곡이라 그래서 차별 많이 받았지? 야, 이제는 너희 차별받지 마. 자, 주현, 그 주현으로 승격시켜줄게 해서 부곡 사람들을 현으로 승격시켜주게 됩니다. 알겠어? 그게 바로 처인성 전투였어. 자, 두 번째 그 다음을 보자. 자, 이후에도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지만 고려는 끈질기게 맞서 싸웠다. 특히 밑줄,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부곡 소의 주민과 노비들이 크게 활약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집권자들이란 집권 세력들은 다 어디에 들어갔어? 강화도에 들어가서 자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대로 내버려졌던 부곡 소에 천대받던 사람들과 노비들은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력이 점점 약화돼. 어쩔 수가 없지. 국토는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고 특히 자, 고려 땅에 있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다 어떻게 돼? 몽골군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산성과 섬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은 참혹하단 말이야. 왜? 먹을 게 없지. 산속이나 이런 섬에 먹을 게 있겠어? 없어. 그래서 고려는 이러한 몽골의 침략을 맞서 싸우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돼.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가 다 누가 맡게 된다는 거? 자, 천민이나 이런 밑에 하층민들이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둡시다. 자, 밑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어디에서 누가 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활약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귀주에는 뭐가 있어? 귀주성 전투 해가지고 몽골군이 1231년 귀주성을 포위했는데 이때 귀주성에서 강렬하게 대항을 해서 몽골군이 뭐라는 거야? 아, 이렇게 잘 싸우는 부대는 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처인 부곡민의 활약. 자, 여기 용인, 자, 동그라미 쳐놓고 1232년 몽골이 침입했을 때 승려였던 김윤우와 자, 천대받았던 부곡민들이 몽골군을 기습해서 적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고 몽골군을 크게 물리쳤대. 적장. 이 부대를 끌고 있던 장수가 죽으니까 몽골군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게 바로 처인 부곡민의 활약이었어. 자,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김윤우가 또 나옵니다. 자, 때는 언제? 때는 1253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시작이 언제였어? 몽골의 침략의 시작은 1231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253년에도 여전히 몽골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자, 김윤은 끝까지 성을 지키겠다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겠다고 독려를 했대.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붙였다는 거야. 야, 어떻겠어? 밑에 있던 천한 신분이었던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비 문서가 불타 없어지면서 자기들을 이끌던 김윤우가 뭐래? 야, 너희들 잘 싸워서 공만 세우면은 신분 다 해방시켜 줄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래서 충주성에서 격렬하게 싸워서 몽골군을 격퇴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몽황정의 과정을 우리가 배워봤어. 자, 뒤로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이제 대몽황정의 최후가 나옵니다. 교과서 134쪽을 보자. 자, 몽골과의 강화. 자, 전쟁이 장기화되자 몽골과 그만 싸우자는 여론이 높아졌대. 왜?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야. 강화도에 와서 안전은 되게 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들의 대다수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어디다 놓고 왔어? 수도였던 개경에 놓고 왔단 말이야. 그게 계속 아른거리는 거야. 아, 제대로 있을까? 내 땅 제대로 있을까? 내 돈 제대로 있나? 아, 막 계속 꿈속에서 막 아른거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만 좀 싸우자. 우리 가서 항복하고 자, 우리 평화롭게 살아보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그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때 마침 무신들은 전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였던,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최씨 정권의 최이를 제거하고 몽골과 강화를 추진했다는 거야. 자, 그 한편 당시 태자 왕의 아들이었던 원종은 자, 쿠빌라이를 만나 고려의 독립을 약속받고 강화를 맺었다. 자,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이 있죠. 자, 이것도 하나 재밌는 게 있어. 자, 몽골에서도 왕이 있고 그 왕의 밑에 후계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 왕자들이 있게 되고 이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추대를 받아서 왕이 오르게 돼. 근데 이 여러 왕자들이 다 어떻게 뭐에 관심이 있어?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겠지. 자, 근데 그때 왕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어땠다는 거야? 자, 고려 왕자가 와가지고 자, 우리는 너희한테 항복하겠다, 너 편이다라고 쿠빌라이 편을 들어주니까 어떡해? 너무 기쁜 거야. 와, 고려야, 역시 너희 정말 충신이다. 너희가 내 편만 들어주면 내가 왕이 되면은 너희 독립 약속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후계자 전쟁에서 누가 결국 승리를 하게 돼? 쿠빌라이가 승리가 하게 되고 쿠빌라이가 몽골의 황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려의 독립을 보장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러나 몽골의 간섭은 피할 수가 없었어. 비록 우리가 독립을 했어. 그리고 쿠빌라이가 약속을 했지만 이런 자주권은 보장을 해준 거지만 이런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다 몽골의 간섭이 개입하게 됩니다. 자, 쿠빌라이는 고려의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기고 일본의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야. 야, 그래. 야, 너희 나라,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지는 않을게. 너희 왕자, 너희 왕, 고려 정권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너희 삶의 터전 그대로 놔둘게.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다 들어줘야 돼. 자, 첫 번째가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돌아가라. 자, 두 번째가, 자, 몽골은 고려를 정복하고 나서 다음 타겟을 삼았던 게 어디냐면, 자, 바다 건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까지 점령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군사와 물자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지. 자, 이러니까 무신 정권이 어떻다는 거야. 자,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몽골에 대항하여 다시 싸우자고 계획을 했다는 거. 왜? 아니, 해도 너무 요구가 자기들이 들어주기 너무 큰 거야.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군대와 물자를 다 어떻게 돼? 왜?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몽고와 싸우면서 고려의 재정은 다 어떻게 됐어? 바닥을 쳤죠?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기 원정가는 군대와 물자를 제공하냐? 이런 거지. 그래서 야, 우리 강함에 있는 거 다시 포기하고 다시 싸우자 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때 권력자들끼리 서로 막 싸우게 돼. 싸우자. 아니야, 그냥 들어주자. 싸우자. 들어주자. 이렇게 서로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과중에 집권하고 있던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 임유무가 제거되면서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무신들 좋았던 시절은 다 갔어. 자, 그러면 다시 누가 꿈틀꿈틀 되는 거야? 그렇지, 문신들이 꿈틀대겠고, 무신정권 하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던,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런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떠오르게 돼. 한편 이러면서 아무튼 무신정권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돼. 자, 왜? 야,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해서 몽골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던 건 바로 누구였어?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였지. 무신정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무신정권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강화도에서 싸울 필요가 있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서 몽골에 항복을 하는 거지. 자, 삼별초 항쟁까지 보자. 자,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 기억해둡시다. 삼별초. 자,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즉, 삼별초는 여러분 이런 최씨 정권의 개인 사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병이야. 오로지 최씨 정권만을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야. 자, 근데 몽골에 맞서서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놈들이 바로 누구야? 최씨 정권이지.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가자 그랬고 가장 끝까지 맞서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 최씨 정권 옆에서 같이 싸웠던 삼별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고려가 항복하고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몽골에 가장 격렬하게 맞서 싸웠던 삼별초 또한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야, 돌아가면 우리는 어차피 끝난 목숨이야. 야, 그럴 바에는 우리 여기서 그냥 끝까지 싸우지 않을래? 라는 것이. 그래서 개경환도에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강화도에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어디로 옮겨갔다? 진도로 옮겨서 대몽항쟁을 계속을 했다. 자, 한편 삼별초는 남해안 일대를 장악해서 위세를 떨쳤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자, 고려와 몽골이 후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원나라야. 고려의 여와 원나라의 원을 합쳐서 여원 연합군의 기습으로 결국 진도도 함락을 당해. 강화도, 진도 함락을 당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후로 옮기는 곳이 바로 어디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로 가서 마지막 항전을 계속하는데 결국 진압되고 결과적으로는 1231년 시작되었던 이런 몽골과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야. 40여 년에 걸쳤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고려는 몽골에 이제 속국의 신하가 되는 거지. 자, 밑에 보면은 삼별초의 흔적이 남은 유적지들이 나오네. 그러면서 지도에서 삼별초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가 나오죠. 자, 이 지도도 중요해. 자, 강화도에서 자, 진도로 옮겨오고 진도도 함락당하니까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옮겼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자, 대몽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가 항복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몽골이 세운 원나라한테 어떠한 간섭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는 이런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